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어머님?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잘 골랐네. 지금 반말하신 겁니다. 말 편하게 하신 겁니다. 저도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오늘의 흑자 명화 도적들. 도둑들은 한동훈 감독의 작품인데요. 저는 한동훈 감독을 참 좋아한답니다. 한동훈이 아니고 최동훈이네요. 미안합니다.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깜짝 출연, 특별 출연으로 나오신 신하균 씨가 먼저 등장하십니다. 참 연기를 잘하셔. 저는 신하균 씨도 커리어가 조금 아쉽게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연기력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우신 것 같긴 해요. 초반에 이제 복수는 나이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등장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뭐 실력은 뭐 기대를 충분히 웃도셨죠. 정말 연기를 잘하십니다. 신하균 씨가 이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본인의 박물관 같은 데로 이제 초대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뵙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는 김혜숙 씨, 코드명 씹던 껌, 그리고 여자친구가 전지현, 코드명 예니콜. 그러니까 여기도 작업치로 온 건데요. 작업의 대상이 신하균 씨, 미술관장이고요. 존나 부자예요. 전지현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있고, 엄마가, 전지현의 엄마인 김혜숙 씨가 씹던 껌이 우리 딸내미가 만나는 남자 좀 봐야겠다. 내가 좀 봐야 남자 사이즈 좀 봐야겠다. 그리고 이 엄마는 다른 거 많이 안 본다. 돈 많은 남자 만나라. 그냥 대놓고 말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전지현 씨가 신하균 씨한테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유별을 하셔서. 아니 솔직하신 거지. 솔직한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갔다가 바로 이렇게 오신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등산복 입으시고 백팩 메시고 여기로 오셨고, 결국에는 여기 미술관 안에 있는 되게 값비싼 미술품 하나를 세비로 온 거예요. 세비는 멤버는 여기 있는 전지현 씨, 그 다음에 김혜숙 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정재 씨, 김수현 씨, 이렇게 4인조로 신하균 씨의 미술관을 터는 겁니다. 전지현 씨는 줄 타는 애입니다. 줄 타는 애가 몸에다가 와이어를 묶고 어디인가로 창문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세벼오는 역할이고요. 이정재는 와이어 줄 달아주는 애. 김혜숙 씨가 씹던 껌이 자기가 좀 이 미술관에 작품들을 좀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남들 보는 거 말고 알짜배기 있잖아. 역시 안목이 뛰어나십니다. 제 개인 소장품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 금고 안에 들어있고, 진짜 비싼 작품들은 다 거기 있지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둘이 일어나고, 전지현이는 이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기로 하는데, 둘이 나가자마자 바로 샤넬 정장 같은데 샤넬 정장을 벗어 제껴 안에 테크핏을 상하의로 입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전지현 씨가 이제 줄타는 액션 연기를 하실 때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시는데 몸매가 정말 좋으시죠. 아마 이제 전지현 씨가 한류 같은 데에도 이렇게 좀 도전을 해보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몸이 좋으신 게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허지웅 씨가 기자 생활할 때 그 배우분들이나 모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일을 실제로 하셨었는데, TV 나오시기 전에, 그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여배우분을 현장에서 뵙고 너무 반해서 팬이 되어버렸다 라고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본인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촬영이 이제 막 끝나셔가지고 잠깐 기다리기로 하고 잠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전지현 씨가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컨테이너 차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문 단속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훌렁 벗어버리셨대요, 옷을. 그래서 이제 허지웅 씨가 뒤에서 보고 어이구 이러면서 이제 눈을 돌리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요. 내가 나야. 누군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황상 전지현 씨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지현 씨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나 전지현이야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누가 있든 사람이 누가 있든 그냥 거기서 옷을 갈아입어 버리시는 건데, 네가 눈 돌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자신감.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자존감이 강한 분이구나. 되게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균 미술관장하고 씹던 껌은
그 비밀 미술관 금고 쪽으로 가고 전지현 씨는 바로 줄 탈 준비를 하고 이정재하고 김수현이 이제 줄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지현 씨가 멋있게 줄을 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김혜숙 씨하고 신하균 씨가 가는 곳으로 전지현 씨도 가고 있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막 우리나라 막 신라시대 유물 막 삼국시대 유물 막 이런 것들이 막 고려시대 유물 이런 것들이 저거는 누가 봐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거는 어디 국가 소유의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막 있더라. 이거를 씹던껌이 보더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어머님?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잘 골랐네. 지금 반말하신 겁니다. 말 편하게 하신 겁니다. 저도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이러면서 아주 살갑게 장모님처럼 모십니다. 그리고 잠깐 현기증이 나는 척하면서 실제로 씹고 있던 껌을 어딘가에 붙이는데 그게 이제 레이저. 문을 닫으면 두 벽에서 레이저가 쭝빙 하고 나와. 그리고 그 레이저를 무언가 건드리면 경보가 울리는 거야.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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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가 울려. 거기에다가 풍선껌을 붙여가지고 그 경보를 못 쓰게 만드는 거고 이게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껌은 레이저 빛을 막을 수 없대요. 통과된대요. 하지만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예니콜은 줄 타고 환풍구 같은 데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여기 들어올 준비를 하고요. 이제 씹던 껌하고 신하균 씨가 곧 있으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둘이 돌아오기 전에 여길 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미리 알아뒀던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쳐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상한 밥그릇 같은 걸 훔치는데 되게 비싸 보여요. 그리고 모조품을 구해와서 그 안에다가 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면은 안 들켜. 그래서 그걸 세벼가지고 전지현 씨는 존나게 빠르게 다시 와이어 타고 뛰어와서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샤넬 정장 옷까지 다시 입고 원상 복구해놨고 씹던 껌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사무실로 다시 복귀를 해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신하균과 씹던 껌이 돌아와 보니 신발을 이제 막 신느라 좀 자세가 요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들키지 않고 복귀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껌을 붙여놨으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경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걸로도 경보가 울릴 수 있잖아요. 경보가 울립니다. 한 3분 정도가 지나니까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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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신하균이 놀래가지고 무전기를 들고 뭐야 무슨 일이야? 관장님 개인 금고입니다. 내 개인 금고? 내가 거기서 왔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밥그릇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조품인 게 들통이 나죠. 그 시각 이제 씹던 껌과 예니콜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경비들이 쫓아와가지고 멈춥니다. 신하균이 무전으로 그 둘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겠죠. 전지현이 빡이 쳐가지고 무전기를 탁 뺐더니 오빠 지금 우리 확인하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확인해봐. 씹던 껌의 가방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서는 등산 갔다 오셨잖아요. 막걸리하고 오이하고 당근 같은 것만 나옵니다. 당연히 진즉에 다른 데다가 빼돌렸죠. 그래서 관장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지현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신하균이 변명을 합니다. 아니 이게 보안 매뉴얼상 그냥 한 거야. 오빠 사랑에는 매뉴얼이 없잖아. 이러면서 신하균을 차고 나옵니다. 완벽한 한탕이죠. 물건은 이미 이정재 뽀빠이입니다. 뽀빠이가 회수해가지고 갖고 가고 있고요. 이제 4인조가 이게 작물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거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갖다 주고 하고 이제 돈을 받는데 돈이 액수가 좀 싸요. 그래서 돈이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어차피 그 신하균이 수배 때려놔서 2, 3년 안에는 처분도 못해. 아니 2, 3년 기다렸다가 이거 처분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큰 돈 받던지 라고 하니까 예니콜이 난 그냥 이거 받을래.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개인당 한 몇천만 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 한 2, 3천 정도. 그걸 이렇게 탁 챙겨가지고 아우 내가 5개월 동안 호레비 냄새 맡으면서 이 일을 했는데 돈은 안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김수현이 전지현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슬쩍 물어봅니다. 너 미술관장이랑 잤냐? 아니 안 잤는데? 안 잤으면 너 그것도 용하다. 옆에 있던 김혜숙 씨가 고기 굽는 냄새만 팔았냐? 5개월을? 이러면서 이제 서로 투닥거리를 조금 하는데 이제 작물 해주는 아저씨가 다음 작품이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카오 박이라고 이 바닥에서 큰 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같이 일할 사람 구했잖아. 너네야?
근데 뽀빠이는 표정이 안 좋아요. 딱 봐도 옛날에 뭔가 사연이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마카오 박이 바로 김윤석 씨가 연기한 이 도둑들의 주인공이죠. 이 마카오 박도 줄 타는 사람인데 플랜을 짜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오션스 11 같은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남의 걸 세비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플랜을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래서 마카오 박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면서 가장 난이도 높고 잡힐 가능성도 높은 줄 타는 사람. 줄 타는 사람이 결국에는 물건을 훔쳐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머리가 좋아야 하는 계획 짜기와 가장 어려운 줄타기를 함께 하는, 그러니까 이 도둑들에서 보면은 씹상타치 육각형 도둑인 겁니다. 뽀빠이는 사실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도 얘가 이제 뭐 약간 살리에르 증후군처럼 마카오 박을 좀 시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시샘할 자격이 없는 게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인물들은 각자 능력치들이 좀 있어요. 김혜수 씨는 이 금고 따는 사람입니다. 전지현 씨는 줄 타는 사람이에요. 김혜숙 씨는 연기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정재만 솔직히 말해 정신이에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줄도 못 타, 계획도 못 짜, 연기도 못 해요. 얘는 심지어 연기가 안 돼가지고 얘 때문에 막 들키고 막 그러거든요. 이 새끼가 할 줄 아는 거는 사실 줄 내려주는 거밖에 없어. 기능이 없는 새끼예요. 무능력한 새끼.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최근에 이제 큰 도둑질이 일어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좀 표적이 되어서 경찰들이 와서 좀 쑤셔요. 야, 니들이 훔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들쑤시는데, 이정재 씨가 이제 좀 맛있는 대사를 하나 치죠. 진짜 억울하네.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 아니야? 최동훈 씨가 대사를 정말 잘 쓰시죠. 최동훈 감독이 대사 기가 막혀. 어쨌든 안 들키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주의 인물이 돼서 도둑질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정재가 마카오 박이랑 하기 싫지만 큰 건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지현 씨가 나는 그냥 안 할래. 홍콩 너무 멀기도 하고, 그리고 나 엊그제 꿈 꿨는데 외국에서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혜숙 씨가 야, 그 꿈 내가 살 테니까 그냥 가자. 이래서 뭐 대충 한 돈 2만 원 주고 꿈을 삽니다. 김혜숙 씨가. 그리고 이제 이정재가 전지현 씨한테 임무를 하나 줘요. 내일 의정부 좀 갔다 와라. 저 차 타고. 의정부? 누구 좀 픽업을 해오래. 그러니까 멤버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멤버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 교도소인 것 같죠? 거기 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김혜수 씨가 등장합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뭐 통성명이고 나발이고 두리번거리는 것도 없고 곧장 전지현한테 또박또박 이렇게 걸어오더니 차에 그냥 쓱 타요. 안 가니? 저 아세요? 내가 널 어떻게 아니? 내 차 타고 왔으니까 알지. 이 차가 김혜수 씨 차예요. 안에서 기싸움을 좀 합니다. 근데 왜 별명이 펩시예요? 뭐 톡 쏘는 게 족같은가 보지. 뭐 많이 훔쳤어요? 얼마나 돈 벌었어요? 한강에 물이 얼만지 세라. 엄청 많이 훔치셨구나. 야, 도둑들이 왜 가난한 줄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둘이 이제 기싸움을 좀 하시고 아닌데 나 언니 마음에 드는데 저 원래 나이 많은 여자랑 잘 맞거든요. 이러면서 기싸움을 좀 갈깁니다. 보니까 빵에서 한 3년? 2, 3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뽀빠이랑은 원래 아는 사이인지 와가지고 포옹하면서 반갑다고 하고, 김혜숙 씹던 껌님 보고서는 저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긴요. 우리 선배님이신데 이러면서 선배 대우도 해주시고, 김혜수 씨는 딱 봐도 인성이 좋아요. 인성이 바라요. 그리고 뽀빠이하고 김혜수하고 잠깐 얘기하러 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뒷담화를 좀 하니까 전지현이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엄마 쌍년 같아. 견제가 바로 시작됩니다. 홍콩에 가서 마카오 박하고 이제 한 건을 할 건데, 요 셋이 옛날에 좀 얽히고 설킨 사이입니다. 마카오 박은 카지노에서 돈을 좀 많이 따가지고 출입 금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날도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경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 나가시죠. 왜, 내가 너무 많이 땄나? 어차피 블랙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근데 뭐 되게 무례하게 쫓겨나진 않고요. 사람이 좀 멋이 있습니다. 김윤석 씨가 연기한 마카오 박은 되게 멋있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오션스 11을 안 떠올릴 수는 없거든요. 오션스 11이라는 엄청 유명한 떼거지로 남의 거 세비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카지노를 터는 건데,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안 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데, 이정재 씨는 너무 멋있죠, 외모적으로. 근데 김윤석 씨는 사실 이런 영화의 리더로 나오기에는 사실 그렇게 적합한 외모는 아니시긴 해요. 이병헌 씨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석 씨가 의외로 허우대가 좋습니다. 키가 17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등치도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연기가 좋다 보니까 소화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홍콩 쪽 배우들이 조금 소개가 됩니다. 홍콩 쪽에는 나 보고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게 임달화 이 배우, 이제 첸 역할인데 너무 멋있더라고. 사실 외모적으로 보면은 이 서양에 조지 클루니가 있다면 이 동양에는 임달화 같은 배우가 있지 않나. 너무 멋있는 배우입니다. 외모적으로도 멋있고 분위기도 멋있고 연기도 잘하고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오달스 배우가 이 홍콩 쪽 패거리로 나옵니다. 이름은 앤드류. 그리고 이제 여자도 한 명 나오는데 이신재라는 배우고 줄리 역할입니다. 그리고 뭐 반전이랄 게 없는 거라서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잠복 경찰. 여기서 도적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꽤 높은 경찰이고 아빠가 어마무시한 도적이었어요. 금고 따는데 뭐 홍콩 역사상 넘버원이었던 사람의 딸이야. 그리고 아빠에 대한 분노로 형사가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빠한테 배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일부러 도둑인 척하고 도둑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잠복 경찰을 수행 중이고, 이 여자는 뭐 잔잔바리 잡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웨이홍이라는 홍콩 마피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홍콩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깡패 대장, 걔를 잡으려고 지금 잠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들이 홍콩의 한 식당에서 다 같이 만나고, 이제 초반에 뭐 이런저런 뭐 좀 기싸움이 좀 있습니다. 오달수 배우가 하드 캐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데 뭐 한국 여자들 다 성형이다. 전지현 저거 어차피 다 뜯어 고친 거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전지현은 못 알아듣고 이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여기 김수현이 화교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너 보고 다 성형했다는데, 뭐? 성형? 야 왕대가리 새끼야,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 씨발 왕대가리 새끼가 진짜. 그래서 여기서 좀 재미난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되고요. 임달화 배우가 연기한 첸이 중간에 이제 중재를 되게 멋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오 박이 전지현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쑥 훑어보더니 바로 다리를 만집니다. 종아리를. 전지현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심하세요, 치마가 짧아요. 너 줄타는 애구나. 줄타는 애인지 만져봐야 하는 거야? 만약에 줄타는 애가 아니었으면, 그냥 예쁜 여자였으면은 만져서 너 줄타는 애구나, 아닌데요 저 금고 따는 애인데요, I'm sorry 했을 거야? 뭐 어땠을 거야? 느닷없이 다리를 마사지를 해. 그리고 이정재 씨가 우리 보디빌딩 신의 선생님 저기 강경원 쌤하고 동기 동창이었더라고요. 그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동창이고 심지어 같은 반이었대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이렇게 좀 친분이 있어서 이정재 씨가 강경원 쌤한테 운동을 배웠대. 어쩐지 몸이 좋더라고. 암살에서도 상탈 나오면 새끼야 씨, 그게 상탈이라고 해야 돼? 나이가 80인데 졸저구이 두 개지요. 일단 사극 연기 되시는 분들이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사극 연기에 캐스팅 되려면은 발성이 좋아야 돼. 발성이,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발성도 좋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킹덤이냐, 그 좀비 나오는 거 주지훈 씨 나오잖아 주인공으로. 그다음 배두나 씨가 여자 주인공이잖아. 주지훈 씨가 배두나 씨랑 처음 같이 연기 합을 마치는데 너무 깜짝 놀랬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대. 왜냐면 자기는 사극한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해간 거야. 밥상을 가져오라고 하라 막 이러면서 막 얘 복식호흡 연습하고 막 옛날 사극 말투 연습하고 연습을 존나 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시오 이렇게 하는데 배두나 씨가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닙니다. 현대극으로 연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그냥 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사극이 아니게 연기를 해버려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대. 그래서 중간에 쉴 때 배두나 씨하고 감독님한테 연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막 물어봤대. 너무 놀래서. 배두나 씨가 되게 특별한 경우고, 반면에 우리가 그 연진으로 알고 있는 임지연 씨는 원래 연기 존나 못했거든요. 옛날에 그냥 좀뭐 노출이나 이런 걸로만 좀 유명했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기를 잘해졌는데 아마 타짜 2 때부터 연기를 잘해진 것 같아요. 임지연 씨 원래 연기 잘 못했어요. 근데 임지연 씨가 최근에 사극을 뭘 하나 찍었잖아요. 변호사로 나오는, 조선시대 변호사로 나오는 영화, 그거 드라마를 찍었는데 발음 발성 같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배우들이 사극을 하면 잘하죠. 그리고 발음하고 발성이 좋으면 보통은 좋은 연기자니까 사극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배우로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도 유튜버 딸인데 저도 발음 발성을 연습할 정도예요. 한낱 유튜버 새끼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연기자나 가수가 그걸 연습을 안 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직무유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카오 바까지 와서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첸 하고도 마카오 바가도 하고도 뭐 이미 친분이 있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알려줍니다. 뭐 태양의 눈물이었나? 뭐 그걸 세빈대요. 사람들이 놀래요. 태양의 눈물? 그거 웨이홍 거 아니야? 웨이홍 거 맞지. 그거 훔치면 다 뒤지는 거 몰라? 이러면서 이제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다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다. 그래 해보자. 씨발 뭐 인생은 뭐 있어? 세벼보자 하면서 세비게 됩니다. 팔면은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억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모인 인원이 대충 한 10명쯤 되니까 뭐 두당 한 10억 떨어지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맞아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액수가 좀 작아요. 왜냐면 이전에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카오박하고 펩시하고 뽀빠이하고 같이 금괴를 털었었거든? 그때 훔쳤던 금괴가 68kg예요. 금괴 68kg면은 102억이에요 지금 가격으로. 셋이 노누면 33억. 이거는 할만하죠. 30 몇억 먹기 위해서 턴 거. 근데 홍콩에 가서 홍콩에서 가장 위험한 마피아 두목의 물건을 훔치는데 두당 10억 조금 넘게 떨어져. 이걸 왜 해? 말이 안 맞지 이거는. 훨씬 비싸게 잡았어야 돼. 이 태양의 눈물이라는 이 다이아인데 1,000만 달러로 이제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140억이죠. 한 5천만 달러쯤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맞아. 이 멤버가 다 모이는 게. 아무튼 일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카오박이 좀 계산을 못한 게 있는데 원래는 뽀빠이까지만 불렀어. 근데 펩시가 와버린 거야. 펩시가 화장에 힘 이빠이 주고 나타났습니다. 왜? X거든.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펩시가 홍콩에 오자마자 미용실을 갔겠죠.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전남친 만나러 가요. 예? 전남친 만나러 갑니다. 얘들아 가게 문 닫아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이렇게 하겠죠. 엄청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나타나시고 김윤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리고 이때 서로 좀 이지랄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실 예전에 이 세 명이서 금괴 68kg를 턴 적이 있잖아요. 털었어요. 금을 세볐어요. 근데 갑자기 김윤석이 타고 있던 줄이 끊어져 버렸고요. 금괴와 함께 김윤석이 땅으로 추락했고 그날 이후로 사라져 버린 거야. 근데 김혜수는 김윤석을 좋아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근데 김윤석이 금괴와 함께 사라져 버렸고 김혜수가 패닉이 와서 사랑하는 남자가 저기 밑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패닉이 와가지고 설레발 치다가 CCTV 얼굴이 찍혀버린 거야. 그래서 김혜수는 김윤석한테 통수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혜수는 나중에 자수를 합니다. 얼굴이 어차피 찍혔으니까. 그래서 자수해가지고 빵에서 한 2, 3년 살다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김윤석 입장에서는 그때 와이어를 타는데 줄이 끊어져 버린 거야. 땅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위에는 경보가 울리고 있어. 그래서 들킨 줄 알고 하수구를 보름 동안 기어갔대. 금괴를 그걸 들고 하수구 물 먹고 막 이렇게 버텼겠지. 보름 동안 기어 나와서 아지트를 가봤더니 김혜수하고 이정재하고 키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윤석 입장에서는 이 X발년들이 내 줄 잘랐네. 그리고 둘이 똥꼬 붙이고 짝짝꿍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윤석은 이 X년놈들, 김혜수는 이 X발새끼 이렇게 만난 거야. 그리고 스포일러인데 이건 지금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줄은 이정재 혼자 잘랐어요. 이정재가 김윤석한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정재가 김혜수를 좋아하는데 김혜수는 김윤석을 좋아하는 거야. 사실 사랑하는 거야. 안 그래도 김윤석한테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여자까지 뺏기니까 이 새끼가 눈가리가 돌아가가지고 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악역은 이정재입니다. 456번은 여기서도 개패급이네. 그래서 김윤석이 원래는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일을 하다가 오해가 풀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중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년놈들이 네 줄을 잘랐다며 누가 물어보니까 아니 줄을 자른 건 뽀빠이 이정재 456번 이 씹새끼였어. 그 여자는 진심으로 나를 미워하고 있더라고. 이러면서 오해가 풀립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야. 근데 김윤석 씨가 눈이 좋아요. 이 눈이 나쁜 남자 눈 뭔지 알죠? 눈이 나빠. 내가 뭐 이분의 사생활 1도 알지 못하지만 아마 김윤석 씨 여자꽤나 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마카오박하고 이정재하고 둘이 이제 소회를 좀 하는데 이정재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손잡을 사이는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김윤석한테 빤치를 먹이는데 제압을 당하니까 잠깐 손 다쳤어 이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정재 역할이 좀 이렇습니다. 센 척은 하는데 능력은 없고 먼저 갖다 박아보는데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잠깐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연기를 못해. 연기를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연기를 족도 못해요 이 새끼가.
이 새끼 줄 달아주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웨이홍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이 나와요. 뭐 그냥 존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웨이홍의 물건을 훔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들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둑들 한 5명 정도, 홍콩의 도둑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한 10명에서 팀을 짜서 오션스 11처럼 한 11명 팀을 짜가지고 카지노를 털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홍콩에서 웨이홍의 카지노의 구조라든지 태양의 눈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채국희라는 배우시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채시라 씨의 여동생이라고 하셔. 요즘엔 또 작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연기도 잘하시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세비면 된다라고 이제 썰을 풀어줘. 근데 사람들이 의아한 거야. 너 근데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잘 알고 있어? 웨이홍의 딸이 티파니라는 애야. 걔가 태양의 눈물을 갖고 있거든. 걔가 내 언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열등감 메타로 언니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언니 좆되게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걸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는데 이제 서로 뭐 좀 복잡합니다. 홍콩 팀은 한국 팀 뭐 도청하고 있고, 한국 팀은 홍콩 팀 뭐 하고 있나 뒤에서 감시하고 있고, 뭐 서로 난리가 나고, 여기 홍콩 경찰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또 경찰하고 연락하면서 얘네들이 웨이홍 거 털려고 한다, 나도 협조하는 척 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김혜수는 이제 따로 김윤석을 찾아가서 뽀빠이한테 나 빠지라고 했다며. 왜? 너 뭐 필요 없다. 아니 나 아직 여전히 잘해. 그러면은 이거 5초 안에 따면 일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뭐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이 열쇠로 잠기는 거였어. 잠근 다음에 열쇠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김혜수가 아니 3초 이러더니 칼 들고 가서 가방을 찢어버려. 허허, 그건 반칙인데.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김혜수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김윤석은. 왜냐면 위험한 일이잖아. 사랑했던 여자인데 위험한 일에 끼게 하고 싶지가 않잖아. 그래서 빠지게 하고 싶었는데 빠지게 못합니다. 그리고 김혜수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지 김윤석을 보고 나서 많이 흔들립니다. 멘탈이 좀 흔들흔들해요. 김수현 씨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전지현 씨가 다른 방 엿듣다가 들킬 것 같아서 밑에 층으로 뛰어내린 거야. 줄 타는 사람이라 잘 뛰잖아. 내렸는데 마침 김수현 방인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딱 나오면서 아이고 누나가 우리 수현이 딸 치는지 안 치는지 보러 왔다 이러니까 김수현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통 깐 채로 펌핑된 채로 바로 키스를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전지현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당황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아. 왜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거든. 야, 그리고 수연아, 키스할 때 입술에 힘 좀 빼라. 이러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기가 존나 세, 전지현이. 이런 연기는 전지현 씨가 참 잘하시죠. 그리고 이 대사, 키스할 때 입술에 힘 좀 빼라는 최동훈 감독이 실제 아내분한테 들었던 조언이라고 합니다. 최동훈 감독이 이제 아내분과 키스를 하셨겠죠? 그래 이제 아내분께서 최동훈 감독한테 오빠가 시나리오도 잘 쓰고 영화도 잘 찍고 그런 건 알겠는데 키스할 때 힘 좀 빼자. 근데 십상난자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부끄러운 기억 대사로 넣어버려. 아무튼 뭐 시나리오가 좀 나옵니다. 임달화 배우하고 김혜숙 배우가 이제 일본 부부 역할로 나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좀 이렇게 다녀야 하는데, 김혜숙 씨가 10년 넘게 그 야스를 못 해본 상태고 좀 사랑을 갈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생긴 임달화 배우하고 이렇게 같이 부부 역할을 하면서 팔짱도 끼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실제로 좀 설레버리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좋아해버리는 딱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도 김혜숙 배우가 이 임달화 배우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촬영할 때 좀 설레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 임달화 배우 첸 역할인데 와, 이런 미중년이 있나 싶어요. 아마 동양 남자가 늙을 수 있는 최대치의 미를 보여준 게 아닌가. 진짜 멋있게 생겼더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김수현하고 전지현은 역할을 하나 맡았어요. 이 호텔에 약간 지배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호텔 마스터 키가 필요해. 마스터 키가 있어야지 호텔 방을 이제 안방 드나들듯이 이제 다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스터 키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갑에다 도로 넣어놔야 돼. 전지현 씨가 잘하는 이제 미인계를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전지현 씨가 이 지배인을
바에서 꼬셔서 꽁냥꽁냥 하고 있으면 김수현이 지갑을 세벼가지고 카드를 복사해서 이제 다시 넣어놓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현 씨가 여기 앉아 있고 김수현 씨가 여기 앉아 있고 사이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위기 잡고 전지현 씨가 이렇게 홀짝 마시고 있었더니 그 지배인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마시고 있어? 전지현 씨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배인이 김수현을 보고 있어요. 김수현이 대답합니다. 이거요? 버번 코크. 처음 보는 얼굴인데 중국 사람? 한국. 전지현이 씩 웃더니 역할 체인지. 지배인이 게이셨어요. 한국. 좋댔다? 좋댔다. 웃으면서 그래서 전지현이 이제 몰래 지갑을 세비려고 하는데 이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버리니까 이제 김수현이 잠깐만요. 우리 한 잔 더 해요. 왜? 왠지 느낌이 좋아서? 지배인 연기 진짜 개킹 받는다. 비슷하게 해볼게요. 김수현이 왠지 기분이 좋아서? 존나 패고 싶다. 아씨.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획은 그거예요. 티파니 역할을 맡고 있는 이분, 그러니까 이분이 웨이홍의 약간 깔 같은 거예요. 애인이에요. 그리고 얘가 웨이홍의 태양의 눈물이라는 그 보석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조만간 팔 계획이에요. $10,000 정도에다가. 그래서 여기 지금 카지노에 호텔에 머무르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하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요. 남자친구가 홍콩 최고 마피아 두목인데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임달화 씨하고 김혜숙 씨가 일본인 부부로 위장을 해서 여기서 같이 도박을 하면서 티파니 돈을 좀 따서 약간 꼴받게 만드는 그런 느낌? 왜 꼴받게 만드냐? 승부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승부욕 때문에 자꾸 카지노에 와서 도박을 하게 만들면 이 사람이 방을 비운 사이에 티파니 보석을 훔치겠다 이거예요. 티파니 방은 당연히 스위트룸이고 그 스위트룸에 금고가 3개인가가 있는데 그 3군데 중에 한 군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게이 지배인한테 그 마스터 카드를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은 바로 딸 수 있어. 그리고 안에 금고가 3개 들어있어서 하나는 김혜수 씨가 따고 하나는 이 위장 경찰인 이 줄리가 따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태양의 눈물을 세비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하면 좋겠지만 다들 딴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임달화, 그러니까 홍콩 쪽은 웨이용 거 훔치는 거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카지노 돈만 노린다. 그러니까 얘들은 안에다가 이제 총을 몰래 밀반입 하거든요. 이 총으로 그 카지노 VIP 룸에 있는 돈을 세벼서 그냥 우리는 도망친다. 태양의 눈물이고 자시고 안 돼. 왜냐? 웨이홍 거 태양의 눈물을 훔쳐봤자 아무도 안 사줘. 왜? 웨이홍은 자기 물건 훔친 사람, 자기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20년 전부터 그러고 살던 애야. 그러니까 태양의 눈물을 훔쳐봤자 어차피 팔지를 못해. 그래서 웨이홍 걸 훔치면 웨이홍한테 다시 팔아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한 20년쯤 전에 임달화 씨가 한 적이 있어요. 동료하고 같이 웨이홍의 물건을 훔쳤었고요. 이거를 아무도 안 사주니까 다시 웨이홍한테 가서 당신 물건을 당신한테 팔겠다. $500만 하고 갔는데 웨이홍이 앉아서 내 태양의 눈물 어딨어? $500만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성냥을 킨 다음에 이 성냥 꺼지면 한 명씩 주고 $500만 빵! 땡겨버려. 임달화 씨가 그때 있었어. 20년 전. 젊은 시절 임달화 씨가. 그래서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반전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때 이 방에서 침대 밑에서 어린 시절에 김윤석 씨가 있었어요. 방금 총 맞아 죽은 사람이 김윤석 씨 아빠예요. 그러니까 김윤석은 웨이용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임달화 씨는 20년 전에 웨이홍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웨이홍 거 못 훔친다 라고 판단하고 한국 패거리가 웨이홍의 태양의 눈물을 훔친다고 연병지랄 떨 동안 우리는 카지노에 있는 돈만 털고 나온다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김혜수하고 이정재는 김윤석한테 통수 맞은 2명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잖아. 적어도 김혜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카오박 통수 친다. 태양의 눈물하고 똑같이 만든 모조품을 한국 작물 애비한테 주문합니다. 2,000만 원 줄 테니까 태양의 눈물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로 쏴줘.
김혜수 누나가 받기로 했어. 이렇게. 근데 전지현이 그걸 몰래 들어서 한국 장무라비한테 전화해서 뽀빠이하고 펩시가 뭐 만들어 달라 그랬지. 나도 그거 똑같이 만들어줘. 5천 줄게. 너들 거기서 뭐 하냐? 뭐 하긴 뭐해. 도둑들이 도둑질하지.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새끼가 없어 지금. 이 계획은 실패할 거예요.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 김윤석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윤석도 결국 태양의 눈물을 훔쳐서 $1000만 받아서 부자 되자 이게 아니잖아. 외용한테 복수하려고 이걸 꾸민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물들 중에 진짜 진심으로 태양의 눈물을 훔쳐서 부자 돼야지라고 정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펩시 빠지라고 했죠. 위험하니까. 펩시는 살려주려고. 펩시는 나와 있어. 이런 얘기를 임다루와 배우가 김혜숙 씨한테 호텔방에서 해줘요. 원래 이제 쉬러 올라왔는데 티파니를 좀 골탕 먹였잖아. 돈을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쉬러 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티파니가 갑자기 몇 시에 다시 올 거야? 니혼거 이키마스까? 하이 5시요? 5시 오케이. 그래서 몇 시간 텀이 비어요. 둘이 올라와서 이렇게 임다라 씨가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얘기를 좀 해준 거야. 그리고 내일 이벤트가 발생할 건데 십덩검 당신은 그냥 내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멋지게 얘기를 해줍니다. 십상남자. 김혜숙이 지금 연기를 하는 연기자인데 그러니까 도둑들 안에서 연기자 역할인 거죠. 근데 실제로 반해버려. 그래서 막 떨어. 제가 뭐 일하기 전에 좀 떨려요 이러니까 임달화가 쓱 다가오더니 허리를 싹 감아버리고 바로 아가리 들이밀어버리니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돼. 5시까지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김혜숙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 10년 넘게 못 해봤어요. 10년치 합시다 이러면서 침대로 탁 데리고 가거든. 와 씨발 멋지더라. 개멋있어. 아우 씨. 이게 진짜 중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 여유. 내가 옷 같은 거 스타일 같은 거 관심 없는 거 아시죠? 얼마나 멋있었으면 씨발 이 사람처럼 정장 입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27년치 해줄 사람 없나? 27년치 잊기 마셔. 이제 김혜수 배우는 그 모조 다이아 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드는 거야. 이 김윤석을 제끼는 거잖아 지금. 죄책감이 들어서 동네에 있는 성당을 왔어. 근데 마침 김윤석도 거기로 온 거야.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일 존나 셉입니다. 스미마생 뭐 이런 거 하러 왔는데 김혜수가 딱 있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도둑놈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럴 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바로 옆에서 매달려 있던 게 도둑인데 우린 동지애가 있거든. 둘이 약간 애정 싸움 같은 걸 합니다. 사랑의 투닥거리. 근데 둘 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 뭐 그래서 이제 작전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홍콩 경찰이 잠복하고 있잖아요. 잠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도 어차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카지노 근처에 경찰들이 대기를 타고 있고요. 전지현이 일단 줄을 타고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면 이제 김혜수하고 그 홍콩 경찰 2명이 들어와가지고 뽀빠이까지 들어왔네요. 뽀빠이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금고를 여는 겁니다. 근데 금고를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까쯤에 그 마스터키 가지고 있는데 왜 뭐 창문을 넘냐? 그 VIP 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일반 객실 중에서 가까운 데를 이제 마스터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창문 쪽으로 뛰어내려서 창문에 빵꾸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금고가 존나게 열기 힘든 금고야. 뭐 스위스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금고 가격이 막 8천만 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열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홍콩 팀은 그때 교란 작전으로 여기 경비팀 있죠. 경비팀 시설에 가서 총으로 이렇게 겨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고 전기 다 내려버리고 보안장치 다 꺼버리고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룸에 들어와서 금고를 따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좀 2명이 따는 방식이 좀 다른데 홍콩의 그 경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타고난 도둑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으로 그냥 금고에다가 귀때기 대고 청진기도 안 써. 원래 청진기는 쓰거든. 귀때기 딱 대고 돌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안 열리노 이 씨발. 원트요 원코인 더 열릴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다다다다다 이러고 있고 김혜수는 내시경 빵꾸를 뚫어. 근데 빵꾸를 계속 뚫으면 그 안에 유리막이 있는데 그 유리막이 깨지는 순간 안전장치가 발동돼가지고 아무도 못 열어. 씨발. 다 뒤지는 거야. 철판은 20cm야. 이거 용접으로 뚫지도 못하고 그 유리 깨쳐먹으면은 스위스 본사 가져가가지고 열어야 돼.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구멍을 조금 뚫은 다음에 내시경을 넣어서
그 유리막 있죠. 그 유리막이 걸려있는 그 고리에다가 고리를 걸고 나서 유리를 깨면은 그 고리가 탁 계속 걸려있는 상태, 유리가 있는 상태처럼. 그러면 이제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제 여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결국에 둘 다 엽니다. 문제가 뭐냐? 안에 태양의 눈물이 없어요. 안에 태양의 눈물이 없어. 두 군데 다 돈하고 뭐 금 이런 거만 좀 있어. 저기 뽀빠이 새끼는 일단 그거라도 좀 챙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원래는 그 보안시설 팀만 꼼짝 못하게 한 10분 정도 잡아놓고 다시 도망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임달화 아저씨가 갑자기 카지노 테이블 위에 쓱 올라가서 총을 꺼내들고 Freeze! 움직이면 다 손모가지 날아간다 이러면서 카지노에 있는 돈을 챙기게 하는 거예요, 김혜숙 씨한테. 이 장면을 보자마자 아까쯤에 잠자리를 가진 게 결국에는 이 포석이었구나.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하고 김혜숙 2명밖에 없단 말이, 카지노 VIP 룸에.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여기서 총 겨누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 돈을 담아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김혜숙 씨가 이게 뭐예요?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난 안 할래요. 이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사랑의 감정을 싹트게 해버리고 미남계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혜숙한테 돈을 담게 하면 말을 듣겠죠. 어그로 끄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호텔 카지노에서 밥 배달하는 할배가 있어요. 밥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가 김윤석 씨가 이제 분장한 사람인데 1인 2역을 한 거죠. 저는 처음에 보고 1초 만에 알아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때까지 못 알아챈 사람이 실제로 많대요. 분장이 하도 잘 돼가지고.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알긴 하죠. 이 사람이 총 밀반입 같은 걸 도와준 뇌물 먹는 이 카지노 배달하는 할아버지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김윤석이고, 김윤석이 이제 이걸 털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여기 취업을 해서 VIP 룸 같은 데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기가 지금 갇혀 있어. 나 배달 가야 되는데 배달 밀렸는데 안 돼요. 지금 경보 올려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일 끝날 때까지. 아유, 할 수 없구만.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오른손으로는 금고를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눈물은 여기 있어요. 룸에 있는 게 아니라 경비 업체들이 머무르는 곳 있죠. 그 곳 안에 은행 금고처럼 금고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금고라고 하죠. 아파트 우편함처럼 다다다다다다 있는데, 여기 안에 태양의 눈물이 있어. 여기 건 훔치기 힘들지. 그러니까 김윤석은 애초에 한국 팀도 던져준 거고 홍콩 팀도 던져준 거예요. 결국에는 태양의 눈물은 내가 먹음, 그리고 이걸로 웨이용한테 복수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참 열심히 훔치고 있는데 한국팀한테도 홍콩팀한테도 문자가 하나 갑니다. 아까쯤에 티파니의 여동생이라고 했던, 정보를 알려줬던 사람, 사실은 김윤석이 고용한 배우입니다. 얘도 도둑이에요. 얘가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태양의 눈물은 잊어주세요. 저는 그냥 웨이용 만나러 갑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 사람들이 보고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 지랄이 났죠. 그래서 계획 전면 수정. 다들 이제 런을 칩니다. 2명 빼고. 2명 누구? 임달화하고 김혜숙은 현재 돈을 챙겨서 나갈 생각이죠. 어쨌든 김윤석만 태양의 눈물 챙기고 할배 복장하고 유유히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지현 씨는 치파오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 그러지? 중국 거 그 전통 의상? 그거를 이제 그 카지노 직원들이 입잖아. 그거 하나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고 직원인 척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 중에 한 명이, 야, 너 VIP 룸 담당이지? 가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전지현은 중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에? 너 VIP 룸 담당 맞지? 에? 이 사람들 본 적 있어? 이러면서 이미 경찰이 껴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 수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김윤석 사진, 뭐 김혜수 사진, 임달화 사진 이런 걸 보여줘. 본 적 있냐고. 그리고 홍콩 애들이 자기를 불렀던 말만 기억이 나는 거야. 홍콩 말만. 그래서 홍콩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미친년입니다. 저는 미친년이에요. 홍콩 애들이 얘를 미친년이라고 불렀거든.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경찰이 뭐야 이 미친년은 이랬는데, 사진을 넘기다 보니까 얘가 있는 거야. 또 걸렸어요. 근데 김수현은 이제 안전요원인 척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전지현이 걸린 걸 봤어요. 김수현은 사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전지현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그로를 끕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도둑이 여기 있다. 저 씨발놈 여기 있는 놈 맞네. 그러니까 김수현이 전지현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복희야! 사나! 이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전지현은 빠져나와요. 김수현이 대신 잡힙니다. 전지현 본명이 예복희였어요. 여기서 이제 전지현이 실제 본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씬이 2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씬이죠. 김수현한테 약간 감정을 느끼죠. 김수현은 도망가다 잡히지만 웃어요. 네. 그리고 오달수도 도망가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히고요. 연행이 되어서 가는데 이정재, 김혜수, 그 다음에 홍콩 경찰 이 3명을 마주치게 됩니다. 김혜수하고 홍콩 경찰은 어차피 우리 얼굴 몰라. 그냥 가면 돼.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예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정재 혼자서 잡혀가는 오달수를 쳐다보면서 여기 쳐다보지 마라 에이 씨발 이러면서 도망쳐가지고 이 새끼다 도망가는 새끼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병신이에요 이 새끼. 그러니까 얘는 간땡이가 너무 작아. 도둑질 하기에는 연기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간도 작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그냥 씨발 얼굴만 반반해 이 새끼. 그래가지고 이정재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김혜수하고 이 홍콩 경찰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얼굴 대조를 해보더니 맞네. 홍콩 경찰 사진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사진을 줬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근데 얘들은 얘가 경찰인지는 모르죠. 잠복 경찰이니까. 김혜수는 잡혔어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주면서 이 여자는 뭐야 하니까 이 여자? 모르는 여잔데요? 이러면서 살려줘. 김혜수가 멋있어요. 의리가 있어. 그래서 홍콩 여자 경찰도 이러면서 좀 놀래. 인연 봐라. 의리가 있네. 그리고 임다로 아저씨하고 김혜숙 씨는 어찌어찌 지하 주차장까지 도망을 치고요. 여기서 이제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연기 주문이 최동훈 감독께서 김혜숙 배우한테 총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놀란 연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김혜숙 씨가 실제로 총소리를 처음 들으셨고 여기서 공포탄이긴 하지만 소리는 비슷하잖아요. 소리가 너무 커서 개쫄아가지고 아주 실감나는 연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숙 씨가 아까 임다라 씨와 사랑에 빠지는 연기였는데 실제로 떨려서 연기가 잘 되셨고 총소리를 처음 듣고 놀라는 연기인데 실제로 처음 듣고 소리가 너무 커서 진짜 놀래서 아주 연기가 잘 나오셨다고 해요. 김혜숙 연기 존나 잘해. 진짜 놀라신 거라고 이 새끼야. 연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김혜수도 잡히고 어차피 뽀빠이도 잡히고 이 임다로 아저씨는 이제 차 하나를 세벼가지고 총격전을 펼치면서 이제 도망을 치시고요. 정말 다행히 빠져나옵니다. 경찰차 타이어를 빵꾸 내가지고 밖에까지 빠져나오고 쫓아오는 경찰차도 없어요. 그래서 김혜숙 씨가 얘기합니다. 아이시테루요. 혼돈이 아이시테루요. 모토 쿠다사이. 아이시테루요. 이게 뭐람? 아이씨 총 맞았어. 배돼지에.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진짜 근데 끝까지 너무 멋있는 게 김혜숙 씨를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고맙네. 이러고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총 맞아서 미안하대. 멋있다. 임다라가 최고야. 개멋있어. 그래서 엑셀을 밟으신 채로 기절해 버리셔가지고 차가 그대로 급발진을 하고요. 옆구리를 어떤 차한테 박혀가지고 차가 떼굴떼굴 굴러서 이제 둘 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와중에 이제 마음의 소리로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꿈을 잘못 샀어요. 홍콩 오기 전에 전지현이 자기 꿈꾼 거 점쟁이한테 해몽해달라 그랬더니 외국 가면은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는 안 간다고 했는데 김혜숙이 씹던 껌이 네 꿈 내가 살 테니까 같이 가자 하셨잖아. 실제로 김혜숙 씨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기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아? 임다라 아저씨가 총에 맞았는데 씨발 나 총 맞았어. 나 너무 아파. 어떡해. 빨리 지혈해. 씨발 막 이지랄 하지 않고 본인이 총을 맞아서 미안하다고 고맙네 이러고 죽어버리고 김혜숙 씨는 마찬가지로 이 씨발놈이 총을 맞아서 나까지 족대네 이러지 않고 전지현 쌍년이 나한테 뒤지는 꿈을 팔아서 그 꿈만 안 샀어도 이러면서 남 탓하고 다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잘못 샀어요. 자기 탓을 하잖아. 나는 이런 모습이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김윤석은 이제 그 본인이 섭외한 여배우하고 같이 이제 빠져나와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김혜수가 경찰에 잡힌 걸 보게 돼요. 경찰차를 타고 간 걸. 근데 이제 경찰차 안에 이제 오달수, 이정재, 김혜수 3명이 잡혀 있는데 이정재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니까 이정재가 몰래 손으로 김혜수의 귀걸이를 딱 빼줘요. 그걸 김혜수한테 주고 김혜수는 그 귀걸이를 이용해가지고 오달수의 수갑을 먼저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오달수 이 개 병신 새끼가
3명 수갑이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수갑이 풀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던 경찰 옆구리에 있는 총을 빼가지고 꼼짝마 이지랄 연병을 하는 통에 김혜수가 수갑을 다 풀지 못하고 귀걸이를 떨어뜨려 버렸어. 오달수 있게 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아사리판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정재도 이제 어찌어찌 이제 수갑을 풀고 열쇠로 해가지고 김혜수만 수갑이 여기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넷이 싸우다가 차가 바다로 빠져버려. 경찰 2명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오달수하고 이정재는 경찰차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다에 빠지기도 전이네요. 빠지기도 전에 차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쳐버려 바로. 김혜수 구하지도 않고. 경찰차가 이제 바다로 떨어지고 경찰들도 내렸네. 김혜수 혼자 경찰차랑 같이 바다에 빠지거든요. 근데 수갑이 안 풀려. 바다에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다이빙을 하더니 김혜수를 구해줍니다. 김윤석이죠. 김혜수가 이제 기절했다가 어딘가에서 평안하게 깨어나는데 이 팔목에 무슨 열쇠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뭐 처음 보는 열쇠야.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 살피면서 이렇게 쓱쓱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꼬맹이가 사탕 빨면서 약이야 이러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줘요. 그 종이 쪽지를 열어보니까 주소가 써있어. 봐보니까 뽀빠이가 있어요. 김혜수가 날 놓고 도망쳐? 이러면서 깃방맹이를 한 대 날리는데 뽀빠이가 갑자기 대가리를 부여잡더니 마카오박이 내 뒤통수 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아니다. 아우 이 병신 새끼 이거. 아무튼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오달수, 뽀빠이, 김혜수 그리고 전지현까지 빡이 존나 돌았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눈물이 있을 거라고 했던 곳에 태양의 눈물은 없어. 그리고 김윤석 이 새끼 콧뱅이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새끼가 씨발 혼자 먹고 날른 것 같아. 그래서 마카오 박을 쫓기로 합니다. 여기 이제 중간 장면으로 마카오 박, 그러니까 할배가 어딘가로 가서 이 분장을 뜯어내는 씬이 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이 할아버지가 김윤석인 걸 몰랐던 사람이면은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겁니다. 병원 한번 찾으세요 진짜. 근데 어쨌든 요거 분장을 본인이 뜯어내는 씬이 있어요. 마치 미션 임파서블처럼. 이 분장 한 번 하는데 2시간 반이 걸린대. 그래서 절대 NG가 나면 안 돼서 여러 차례 이렇게 연습을 막 하고 카메라도 2대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만 찍고 2씬을 땄다고 해요. 만약에 NG 나면 2시간 반 분장하고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얘들은 빡이 돌았잖아. 김윤석을 찾아야겠죠. 찾는 방법도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마카오버가 어떻게 수비하지? 이런 말이 있지. 왕펑 부펑 바람을 쫓다 보면 그림자가 나온다. 우리 올 때 뭐 타고 왔지? 롤스로이스. 렌트카 업체를 전부 뒤집니다. 그리고 한 렌트카 업체에 가서 롤스로이스 빌린다고 하고 잠깐 앉아봐도 되죠? 예니콜이 앉아요. 그 다음에 나 이거 훔칠 때 진짜 기분 좋았는데 시계를 풀러. 그리고 지점장한테 저기요 이 차에 이 시계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이 직전에 빌렸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 전화번호를 땁니다. 이 차 빌린 거 당연히 그 김윤석이 고용한 티파니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죠. 그 여자 집 주소를 따서 그 여자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당연히 그 여자는 없죠. 근데 거기 전화기가 있고 전에 전화했던 곳들을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걸고 그러다 보니까 띠르르른 띵 안녕하세요 부산 호텔입니다. 여보세요? 이거다. 이 쌍년 부산으로 토꼈네. 부산으로 갑니다. 이제 부산에 와서 그 예약된 호텔을 뒤져가지고 이 여자 집으로 쳐들어가고요. 쳐들어가자마자 뭐 뽀빠이는 여자인데 아구창을 날려버려요. 여자가 이렇게 쓰러진 채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쓰러진 채로 너 정체가 뭐야? 나? 배우를 꿈꾸던 지금은 도둑질이나 하는 연기자? 하지만 의리는 있는 년.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김윤석 뒤를 캐려고 왔을 텐데 나는 말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죠. 뽀빠이는 역시 멍청하게 웃도리를 벗으면서 그래 한따까리 하자 이 씨발려나 이러면서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김혜수가 머리가 좋아요. 사진첩을 탁 뒤지더니 개 사진밖에 없는 거야. 이 개 이름이 뭐예요? 카메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오달수 아저씨가 어디서 가위를 구해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하면서 카메론 어딨니? 이러니까 저 여자가 그러지 말아요. 불쌍한 아이예요. 개로 협박해서 이제 김윤석의 주소지 같은 거를 다 캐냅니다. 참고로 이 강아지 이름이 카메론이잖아요. 이 카메론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카메론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 개 이름을 왜 카메론으로 했냐?
감독 아저씨가 타짜 할 땐가? 타짜 할 때 이제 영화를 극장 개봉을 했는데 그때 아바타가 개봉을 해서 영화가 이제 개봉 성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아바타만 아니었어도 1000만 갔다고. 타짜가 실제로 1000만을 못 갔잖아요. 한 500만 되나? 아바타만 아니었어도 1000만 가는 건데 이래가지고 속이 많이 상하셔서 여기 이름을 카메론으로 아 나는 이런 뒷얘기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카메론을 협박해가지고 알아냅니다. 주소지는 이제 부산의 한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미 경찰들 쫙 깔려있고 홍콩 경찰, 한국 경찰 뭐 다 깔려있어요. 모르는 새끼가 없어. 다 알아 씨발. 여기에서 김윤석, 마카오박하고 웨이홍하고 여기서 거래한다는 거 모르는 새끼가 아무도 없어. 지금 동아시아에 이거 모르는 사람 간첩이야. 근데 어쨌든 얘들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면 그냥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홍콩 경찰, 한국 경찰, 웨이홍네 깡패 마피아 새끼들, 그 다음에 마카오박 싹 깔려 있잖아. 그러면 봤으면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낄 그게 아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 안 가? 왜 안 가? 가야지. 이거는 진행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냐?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고장내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러 오는 수리기사들로 변장을 해서 몰래 태양의 눈물만 빼오자. 전법. 왜냐면 얘들은 저기 태양의 눈물 모조품이 있잖아. 모조품으로 바꿔오는 거지. 마카오박 거를. 그러면 마카오박 새끼는 웨이용한테 모조품으로 거래하려다가 끽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달수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고장내고요. 전지현 씨가 그 티파니 여동생 역할을 했던 김윤석의 배우분, 그 배우분을 이제 협박을 해요. 개를 잡고 있어요. 똑바로 연기 안 하면 카메론은 개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김윤석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 귀에다가 도청장치를 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요 뽀빠이하고 전지현은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인 척하고 아파트로 가고요. 아파트는 이제 사람들이 복도식 아파트예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언제 고쳐요?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말하면서 걸어서 올라가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금방이면 끝납니다. 아니 저희 지금 바쁘다니까요. 엘리베이터만 10년입니다. 요게 애드립이었대요. 10년인데 어쩌라고 씨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정재, 김혜수, 전지현 요 세 명이 이제 올라가고요. 이정재는 역시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퇴로를 마련하고요. 김혜수하고 전지현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김혜수는 홍콩에서 얼핏 들었던 전화 내용을 기억해냅니다. 방금 반드시 거기로 잡아주시고 2개 아파트를 2개 빌렸다는 말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이 시각에 웨이홍 패거리가 도착을 했는데 벤츠 지바겐 하나가 이 아파트를 계속 맴돌아요. 몇 바퀴나. 저렇게 튀는 차로. 참고로 저 차가 이정재 씨 본인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김혜수 씨는 이제 방을 2개 빌린 걸 기억해내고 옆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다이아를 발견합니다. 위에 불 있잖아요. 라이트 그 안에다가 넣어놨어. 그때 마침 이제 김윤석은 본인의 배우하고 같이 이렇게 랑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배우가 뽀빠이하고 김혜수하고 전지현하고 오달수한테 이제 어떤 지령을 받은 상태니까 막 이렇게 막 뭘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놈들한테는 뭐 어떻게 좀 잘했어? 연놈이 아니고 놈이었더라고. 줄을 자른 건 혼자였어. 진짜? 그 여자는 진심으로 날 미워하고 있더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야기를 지금 해줍니다. 전 아까 얘기해 드렸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같이 금괴를 훔치고 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정재가 줄을 잘라버려가지고 김윤석이 줄이 끊어져서 추락하고 김혜수만 건물에 남게 돼서 김혜수는 자수해서 빵살이 옥살이를 하고, 근데 김윤석이 돈을 갖고 금괴를 갖고 날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김윤석은 한 보름 있다가 겨우 하수구에서 기어 나와서 아지트로 가봤더니 김혜수하고 이정재하고 키스하고 있길래 이 두 년놈이 날 배신했구나.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이번에 풀린 거죠. 김혜수는 이걸 듣고 이제 처음 안 거예요. 원래는 김윤석이 금괴 68kg 들고 날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뽀빠이 새끼가 줄을 끄는 거였구나. 김윤석은 피해자구나. 알게 돼가지고 다이아를 발견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나와버립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전지현이 그걸 봐버려요. 이 집이구나. 김혜수가 못 들어가게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지 못합니다. 비키라고 손으로 딱 이렇게 했더니 어디 엉덩이 긁던 손을 내 몸에 대? 아줌마가 봤어요? 내가 엉덩이 긁는지 안 긁는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려. 문 딸 수 있으면 따봐. 이러고 가버려. 전지현은 문을 못 따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이제 침투를 시도합니다. 김윤석은 그때 자기 연기자가 매수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귀에서 도청장치 발견해가지고.
이제 김혜수는 빠지기로 마음 먹은 거죠. 김윤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김윤석이 날 배신한 게 아니었어. 야 뽀빠이, 네가 줄 잘랐어? 이 개새끼야? 다이아 나 찾으세요. 주접 그만 떨고 이 씨려나 막 이러면서 오히려 또 역정을 내고, 그래서 김혜수는 니들끼리 알아서 찾아 이러고 집에 가버려. 그리고 이정재가 이제 믿을 건 전지현밖에 없죠. 그래서 전지현한테 다이아 찾았냐 다이아 찾았냐 다이아 찾았냐 계속 쳐물어봐 새끼. 그럼 전지현은 실제로 다이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위조 다이아랑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위조 다이아가 두 개잖아요. 이거 영화를 집중해서 안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좀 헷갈릴 건데, 위조 다이아가 두 개예요. 하나는 김혜수가 갖고 있고요, 하나는 전지현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전지현이 위조 다이아 갖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김혜수가 위조 다이아 갖고 있는 건 뽀빠이도 알고 김혜수도 알고 전지현도 알아요. 아마 오달수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조 다이아가 아닌 김혜수 주머니에서 다이아를 빼서 실제 다이아하고 바꿔치기를 하고 진짜 다이아를 들고 이제 베란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정재는 계속 다이아 찾았지? 내려와. 다이아 여기 엘리베이터 통로로 던지면 되겠다. 던져. 그냥 내가 그냥 직접 가면 안 될까? 너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이럴 때 있을수록 우리 둘이 믿어야 된다고. 믿지. 근데 내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네가 김윤석 줄 자른 거 나도 지금 들었는데 이 개새끼야, 내가 다이아를 던져주겠냐? 근데 전지현은 던져줍니다. 내 인생을 뽀빠이 오빠한테 맡긴다 이러면서 엘리베이터에다 던져줘. 왜 줘? 얘 위조가 두 개잖아. 뽀빠이 몰라 위조 두 개인지. 그러니까 위조 다이아가 현재 마카오 박 집에 있고 진짜 다이아가 전지현한테 있는 건데, 아무도 모르게 전지현은 위조 다이아를 하나 더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위조 다이아를 뽀빠이한테 던져주고 진짜 다이아는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홍네 패거리가 올라갑니다. 방을 두 개 빌렸잖아요. 한쪽 방에 들어가서 이제 김윤석하고 거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밑에 놈들만 왔어요. 웨이홍은 아직 안 왔고, 밑에 놈 두 명이서 총을 꺼내 들고 잡들이를 시작합니다. 건방진 새끼가 씨발 우리 웨이홍 형님 걸 훔쳐? $10,000? 개 X빠는 소리 하고 있네 이 개새끼. 한 $10,000 줄 테니까 다이아 주고 빨리 꺼져 이 씨발놈아. 이러니까 김윤석이 쫄지 않고 홍콩 총 든 새끼를 멱살 잡고 그렇게는 안 되지. 제가 앞선 받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슴팍에 있던 $10,000짜리 그 무기명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이아는 저기, 감정은 옆방에서. 그래서 다이아를 이제 그 홍콩 쫄병들이 챙기고 총으로 김윤석을 협박하면서 옆방으로 들어가요. 옆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웨이용이 그제서야 들어옵니다. 웨이용한테 얘기합니다. 이 방이 기억나실 텐데 이 자리였던가? 이러면서 20년 전하고 똑같이 의자 세팅을 해줘. 그리고 웨이홍이 아닌 보석을 감정하려고 하는 어떤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안 그래 웨이홍? 짭 웨이홍. 웨이홍은 현재 경찰에서도 얼굴조차 몰라요. 그냥 웨이홍이라는 가명만 알아. 우리식으로 치면 김철수 같은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마피아 조직의 두목인데 보스인데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그런 존재고, 이 사람 얼굴 보면 다 뒤져. 김윤석은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침대 밑에서 아빠 죽는 거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짭 웨이용 저리 치우고 진짜 웨이용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진짜 웨이용 아저씨가 기국서라는 배우신데, 이분이 동생분이 유명하시죠. 기주봉 배우라고 여러분 보시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신데 정말 연기도 잘하시고 캐릭터도 강하시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의 형이 웨이홍 역할로 나온 기국서 배우시고요. 연극 쪽에서는 이분이 더 유명하시대요. 굉장히 뭐 연극계에 거의 엄지손가락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연극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김윤석이 여유롭게 뭐 위스키 한 잔들 하실 시간은 되시고 이러면서 부엌으로 가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보석을 감정하던 사람이 소리칩니다. 웨이홍! 가짜 보석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쫄병들이 김윤석한테 총을 갈기는데, 김윤석은 이미 그 전에 그 등산용품점에 가서 준비를 다 해왔어요. 바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줄 같은 거, 밧줄 같은 거 다 챙겨왔어. 암벽 등반하는 세트 다 사왔어. 그래가지고 김윤석이 이제 한마디 하고 도망가거든요. 상관없어 웨이홍, 너는 여기서 잡힐 거니까. 이러고 이제 도망을 쳐. 그러니까 김윤석의 아버지 복수는 이거예요. 웨이홍이 경찰에 잡히게 만든다. 지금 부산에 한국 경찰들 쫙 깔렸고 홍콩 경찰들까지 쫙 깔렸어요. 공조해서 웨이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윤석은 태양의 눈물을 이용해서 경찰들이 웨이용을 잡을 수 있게 여기에다가 판때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창문으로 도망쳐 버리기. 웨이용 일당은 뭐 대충 한 10명쯤 되거든요. 전부 다 따발총 차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김윤석 잡아야 되죠. 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웨이용이 갑자기 눈치가 좋아. 감이 좋아. 밖에 지금 기동경찰 와 있어요. 문에다가 폭약 설치하고 있어요. 문 터트리려고. 근데 웨이용이 눈치를 채가지고 선제 공격을 당합니다. 따발총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경찰들 쓰러지고 폭탄 터지고 연병 지랄이 나는데 한국의 스와트 팀이 홍콩 마피아한테 밀리는 모습 보기 좋지 않아. 아쉬워. 그래서 어쨌든 총격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국의 스와트 팀하고 이 홍콩 마피아들하고 총격전이 많이 일어나고요. 웨이홍은 일단 도망을 치고 자기 쫄병 한 5명쯤 데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김윤석을 쫓아갑니다. 뭐 달려서 쫓아가는 애도 있고 김윤석 따라서 같이 그 아파트 벽 타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애도 있고. 김윤석 씨가 운동신경이 좋으신가 봐요. 여기서 이제 얼굴 보이는 액션씬들도 꽤나 나오는데, 물론 얼굴 잘 안 보이는 거는 스턴트맨이 하셨겠지만 잘하시더라고요. 이때도 나이가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얼굴만 봐서는 운동을 그렇게 잘하실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되게 액션 연기를 잘 소화해내십니다. 특히 외줄타기, 이 줄 묶어놓고 아파트 외벽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액션을 선보이시는데, 이것도 이제 최동원 감독이 무슨 서커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런 외벽을 외줄 타는 야외 서커스 공연 같은 거를 한번 봤는데 되게 유명한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연을 보고 인상 깊어가지고 여기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윤석 배우가 이제 오랫동안 수련을 하셨고, 전지현 배우는 옛날에 블러드라는 헐리우드 진출 영화를 찍으실 때 와이어 액션을 많이 해보시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또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전지현 배우도 외벽 타기 연기를 많이 하셨고, 김윤석 배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고난도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 직살나게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요걸 이제 실제로 이제 부산에 이제 좀 폐 건물,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뭐 이런 데에서 찍으셨는데, 이 씬으로 보면은 대충 한 10분 나오나 하거든요. 요 10분을 2주 동안 촬영하셨다고 하고, 혼자서 이제 계속 직살나게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동료 배우분들이 응원차 방문을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너무 외로운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옛날에 효자동 이발사하고 올드보이하고 촬영 시기가 겹쳤는데, 그때 이제 최민식 행님께서 올드보이의 그 유명한 따라 망치 액션씬 그걸 찍고 있었죠. 그것도 한 컷이잖아요. 원컷으로 해가지고 길게 뭐 대충 한 5분 정도 액션을 뽑아낸 거잖아. 그거 하나를 아마 일주일 동안 뭐 컷을 몇 번 썼다지 뭐 60 몇 번인가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반 죽어갔다고 하죠. 그때 효자동 이발사를 찍고 있던 송강호 배우가 촬영장이 좀 가까워가지고 놀러 왔는데 최민식 배우는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송강호가 와가지고 맨날 박찬욱 감독이 컷! 하고 이제 이거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최민식은 이미 53번째 찍고 있잖아. 이러고 있으면 송강호 옆에서 한 번 더 찍어야지. 형, 한 번 더 가야 돼, 이거는.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갈궈가지고 좀 약간 짜증나게 하더라고. 근데 아마 송강호 배우가 제 생각에 샘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감정으로서의 샘이라기보다는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아마 모든 배우가 다 하고 싶지 않을까요? 올드보이 주인공은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최민식이 더 잘 어울린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지. 너 누구냐 너? 응? 내가 개가 될게. 멍멍. 안 어울리죠. 그래서 어쨌든 액션씬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요. 김윤석 마카오박은 한국 경찰한테 잡히거든요. 근데 그 잡힌 거를 웨이용 일당이 죽이려고 하다가 경찰들이 또 죽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고, 그 사이에 예니콜은 진짜 다이아를 주는 척하며 가짜 다이아를 뽀빠이한테 넘기고요. 뽀빠이가 이제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위로 김윤석하고 웨이홍의 오른팔이 떨어집니다. 웨이홍의 오른팔은 엘리베이터 밑으로 추락해서 이제 죽어버리고, 마카오박, 김윤석만 엘리베이터 위에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정재도 총을 한 방 이렇게 어깨 쪽에 맞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근데 옆에 있던 쇠꼬챙이를 들더니 갑자기 김윤석을 죽이려고 공격하면 진짜 죽일 기세였어요.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배를 찌르려고 했는데, 김윤석이 줄 타던 사람이라 힘이 세니까 맞고, 이정재 총 맞은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이겨내고. 솔직히 죽여도 현찮잖아. 옛날에 내 와이어 끄는 새끼고 지금도 나 죽이려고 하는데, 이정재 솔직히 여기서 죽이고 가도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김윤석은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 병원부터 가라 이러고 이제 가.
그리고 뽀빠이는 김윤석이 가자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죠. 왜?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위에 아까쯤에 예니콜이 던진 진짜 다이아가 있거든. 마카오박이 병신새끼 지 발 옆에 태양의 눈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김윤석도 밖으로 빠져나가서 경찰차를 타고 튀고요. 웨이홍도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제 부하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는데 한국 경찰의 높은 사람 과장님하고 중국 경찰 쪽의 높은 사람 과장님하고 둘이서 거길 지키고 있어가지고 둘이 총을 겨누면서 웨이홍! 넌 잡혔다. 이제 끝났다. 홍콩 말입니다. 웨이홍이 얘기하죠. 나를 잡지 말라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텐데 그건 돈 받은 경찰들이겠지. 돈을 받은 게 홍콩 경찰 뿐일까? 갑자기 뒤에 있던 한국 경찰이 주진모 아저씨가 신세계 프로젝트 그 아저씨가 홍콩 경찰을 뒤에서 쏴서 죽여버려요. 한국 경찰도 웨이용한테 이미 뇌물 먹은 상태. 그래서 홍콩 높은 경찰 아저씨 즉사하시고 한국 경찰이 그 홍콩 경찰 품에서 이제 무전기 같은 걸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웨이용은 가면서 야 고맙다 야. 근데 저기 김윤석은 어디로 간대? 아 부산항. 아리가또 가면서 한국 경찰 죽이고 감. 빵. 저도 이 장면에서 놀랐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웨이용이 한국 경찰까지 죽여서 홍콩과 한국의 높은 경찰 2명 여기서 사망. 그리고 웨이용은 김윤석이 향한다고 하는 부산항으로 향합니다. 오달수는 진작에 좀 빠져나와 있었고 다이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근데 뽀빠이가 다이아를 논아먹을 새끼가 아니잖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치고 나오는 척하고 이제 빠져나와서 아는 척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 오달수가 뽀빠이! 아는 척하지 말라니까 뽀빠이! 뽀빠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얘도 병신이에요. 그냥 천천히 그냥 걸어가면은 안 뛰어갈 텐데 이 병신이 뛰니까 오달수도 당연히 뛰지. 그래서 둘이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뽀빠이는 다이아 가지고 이제 튀고 오달수는 이제 다이아 가지고 튀니까 같이 이제 쫓아가고 둘이서 이제 쫓기면서 뭐 차에 치일 뻔하기도 하고 막 연병 지랄을 하는데 여기서 많이 놀란 점이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정재 아저씨 몸매가 너무 좋아요. 와 이때 엘리베이터 수리공이시니까 사실 엘리베이터 수리공 분들이 이런 옷 안 입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비 복장 있죠? 원수트 발끝부터 여기 모가지까지 원수트로 되어 있는 그 정비공들이 입으시는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 옷을 안 입고 아마 빤스만 입고 이걸 입으신 것 같아. 체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옷이 꽤 두꺼운데도 이거 입고 도망다니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자세가 나오시는데 몸매가 진짜 좋더라. 그리고 2번째 놀란 점 오달수 배우가 달려갈 때마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씬이 얼굴이 잡힐 때마다 얼굴이 점점 작아져요. 오달수 코엑스에서 봤는데 진짜 머리 존나 큼. 그래서 어쨌든 뽀빠이는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쓰러지고요. 그래서 오달수한테 잡히고 다이아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달수가 거기 그냥 있어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요. 그래서 오토바이 스톱 하는데 오토바이가 다이아를 밟고 지나가는데 소리가 이상해. 마지끝! 오달수가 다이아가 들어있는 그 주머니를 이렇게 툭툭 열어보는데 다이아가 깨진 채로 호도도독 떨어져. 사탕처럼. 이거 봐라. 다이아가 왜 이렇게 약하냐? 짭이니까. 예니콜한테. 예니콜? 이거 진짜 다이아 맞아? 응답이 없죠. 쓰러진 뽀빠이는 눈치채죠. 가짜라는 걸. 그래서 예니콜 쌍야 예니콜은 그제서야 아파트 중간 통로에서 내려와서 옷을 벗으시고 안에는 이제 탱크탑 같은 거 하고 완전 쫄쫄이 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으신데 거기 이제 총 때문에 수도가 터져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몸을 적시시고 어디에서 이제 샤워 가운 하나 구해서 샤워 가운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수건으로 말고 샤워하다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무슨 일 난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안전할까요? 네, 안전하십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스와트한테 이제 보호받으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이아몬드는 여기 머리에 안에다가 숨겨놨어. 그래서 구급차에 탄 채로 경찰관이 옷을 벗어줘서 경찰관 옷을 입은 채로 잠바누가 보면 이거 얼마나 좋아할까? 자기 다리에 새겨진 문신처럼 해피엔딩 is mine. 진짜 다이아를 들고 머릿결을 자랑하시면서 퇴장하십니다. 이대로 전지현은 도망 성공입니다. 이제 부산항에
김윤석이 도망가려고 왔고, 웨이홍도 김윤석이 여기로 올 줄 알고 있었죠. 김혜수도 김윤석이 여기로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혜수가 먼저 김윤석을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눈을 마주치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웨이홍이 뒤에서 총을 꺼내고 오고 있는 걸 보고 이 김윤석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김윤석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김혜수는 김윤석을 찾으려고 자꾸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홍콩 여자 경찰 있잖아, 도둑인 척했던 애, 걔가 지금 웨이용 잡으러 부산항에 또 왔거든요. 걔가 김혜수를 발견하고 연행을 하려고 합니다. 총까지 겨누고. 김혜수, 널 체포한다 이 도둑년아. 김혜수는 경찰인 건 이제 알았겠죠. 근데 저번에 내가 살려준 적이 있잖아. 그래서 우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총을 내리는데, 인연이 아니 그래, 원래 경찰과 도둑은 같은 편이지. 해피 엔딩 is mine! 이러면서 김혜수를 연행하려고 해. 웨이용도 못 잡았는데 너라도 잡아가야지. 내가 면이라도 쓰겠다. 김혜수가 연행이 되고 있어. 김윤석이 어떻게 이걸 또 안 구해줄 수가 없잖아. 서윗 영포티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대로 도망을 칠 수 있었어요. 2층에 있었어. 웨이용, 김혜수, 홍콩 여자경찰 셋 다 밑에 있었어. 김혜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웨이용을 보며 소리칩니다. 웨이홍! 웨이홍이 김윤석을 보고 이 씨발놈 바로 총을 땡기고요. 방방방방방 땡기고, 홍콩 여자 경찰도 김혜수 이런 잔잔바리 잡아서 뭐 하겠어요. 웨이홍 잡아야 되잖아. 김윤석을 총 쏘면서 쫓아가는 웨이홍한테 웨이홍! freeze! 웨이홍은 생각이나 고민이 없어. 김윤석 방방방방 하다가 어떤 년이 웨이홍 꼼짝마 하니까 바로 총을 바로 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 겨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빵빵 해서 웨이홍은 총을 맞고, 죽었는지 살았는지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부위를 맞긴 했어요. 웨이홍 검거 성공, 김윤석 도망 성공. 대신 김혜수랑 만나지는 못함. 김혜수도 그대로 도망 성공. 그리고 이제 무전을 하죠. 반장님, 웨이홍 잡았어요. 반장님, 반장님 아까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며칠 정도 흘렀고요. 이제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뭐 한 2, 3주 흐른 것 같아요. 유명한 도둑들 아지트를 다 뒤졌고, 솔직히 이제 홍콩 경찰에서 얼굴 사진도 다 줬을 거니까 이 사건에 뭐 김혜수, 이정재, 김윤석, 전지현 뭐 이런 애들 엮인 거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의 원래 아지트 있죠. 거기가 이제 경찰들이 다 쑤셔가지고 완전 난장판이 돼 있어.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김혜수가 여기 와서 자기 차를 가지러 왔는데, 거기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려서 긴장한 채로 누군지 봤더니 장무래비 아저씨가 아우 경찰놈들 여긴 몰랐겠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몰래 돈이랑 이런 거 숨겨놓은 거 그거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혜수를 발견해서 오, 너 아직 괜찮구나. 아이고 불쌍한 뽀빠이, 징역 5년 나왔단다. 아 그래. 그리고 예니콜 있잖아, 전지현이는 홍콩으로 날랐다던데 홍콩으로 갈 거야? 홍콩, 아우 치가 떨린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차를 가지러 왔어요. 벤츠 S클래스를.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여행 가방도 있고 해서 트렁크를 열려고 하는데 트렁크가 안 열려. 아우 씨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되는 게 없어 벤츠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야. 홍콩에서 계절에다 깨어나니까 여기 열쇠 걸려 있었잖아. 그 열쇠를 꺼내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열려. 그러니까 누가 자물쇠를 바꿔놓은 거야.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괴 68kg가. 그러니까 김윤석은 그 옛날에 금괴 68kg 훔치고 나서 줄 끊어지고 나서 김혜수랑 뽀빠이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펩시 차에다가 그 68kg 금괴를 전부 다 넣어준 거예요. 진짜 이 김윤석 마카오박, 이게 진짜 리더의 품격이죠. 임달화는 사실 리더의 품격은 있었지만 약간 계산 미스, 그리고 너무 모험을 해버렸어. 그래서 본인의 부하들을 다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죠. 본인도 죽기도 했고. 근데 김윤석은 진짜 리더의 품격 플러스 대가리가 존나게 똑똑하고 의리도 미쳤어. 그 금괴를 심지어 자기가 먹지도 않고 68kg 그냥 다 김혜수 트렁크에다 넣어준 거야. 심지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김혜수는 어쨌든 태양의 눈물, 그게 또 메인이잖아. 왜? 김윤석이 어차피 그 태양의 눈물을 가지러 올 거잖아. 그래서 홍콩으로 전지현을 만나러 갑니다. 누구랑 함께? 신하균과 함께. 그러니까 아마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혜수가 홍콩행 비행기를 파스트 클래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옆자리에 있던 아저씨 한 명이 와인을 주문하고 있는 김혜수한테 여기 대한항공은 레드보다 화이트가 좋아요. 여기 화이트로 준비해줘. 지가 뭐 사주는 것처럼. 그게 신하균이야. 잡지도 마침 신하균이 나와 있는 잡지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다 설계가 된 거겠죠, 김혜수도. 이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홍콩에 가면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에이, 이런 거 거절하시면은 매너가 없으신 겁니다. 제 사주에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이미 공해랍니다. 홍콩에서 우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까요? 작업이 들어와. 그리고 김혜수는 이거를 이제 유도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시네요. 홍콩에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시나요? 아니요, 후배. 여자. 이지랄해서 비행기에서 신하균을 꼬셔. 그리고 전지현이 묵고 있는 호텔로 갑니다. 전지현은 그때 이제 호텔 수영장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수영 치고 놀고 있었는데 쪽지가 하나 옵니다. 한글로 뭐 작물앱이 필요하니? 김혜수가 저기 있는 거야. 저 쌍년 여기 어떻게 알고 왔지? 씨발년. 얼굴은 웃어. 만납니다. 언니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잖아. 언니가 태양의 눈물 처분할 수 있는 작물앱이 소개시켜주면 30% 떼줄게. 그리고 여기 호텔 한 달 동안 숙박비도 언니가 내줘? 안 그래도 호텔 숙박비 내줄 사람 데려왔어. 뭐가 이렇게 불길하지? 이러고 딱 쳐다보는데 신하균, 전남친. 그래서 전지현은 전남친을 보고 부끄러워서 수영장 안으로 뛰어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김혜수 씨한테 이제 전화가 한 통와요.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인데? 옛날보다 금값이 올랐어. 마카오박. 얼굴 보고 얘기할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은데? 지금 어딨어? 나? 글쎄, 여긴 날씨가 좋아. 내가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훔칠 게 있어서. 마카오박 지금 위에서 전지현 거 다이아 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김윤석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김혜수가 나를 찾으러 전지현을 찾을 걸 알겠죠. 그러면 전지현이 김혜수를 만나서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나는 그때 전지현 방에 올라가서 다이아 훔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하균이 김혜수한테 이렇게 쓱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분이 아직도 수영장 안에 계세요? 쟨 좀 빠져 죽어야 돼요. 호텔비가 밀려서 지금 체크아웃을 못 한대요. 안 그래도 제가 로비를 갔는데 호텔비 내주신 거예요? 아니 누가 이미 호텔비 다 내고 체크아웃 한다고 짐 챙기러 갔다는데요? 떼덴 그게 김윤석이 호텔비 한 달치 내고 짐 꺼내러 간다고 하면서 아빠야 내가 하레비 또 분장하고 내가 전지현이 아빠다. 호텔비 내주고 우리 딸내미 짐 좀 가지러 갈게요 하고 이제 태양의 눈물 갖고 간 겁니다.